왜 코론 그룹주가 갑자기 움직이느냐? 그 이면에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이슈 인사이트 24번째 시간에서는요, 코론 그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론 그룹은 이미 이제 올라왔어요. 오늘 강의 주제는 상반기 효성 그룹, 그리고 하반기 코론 그룹의 형태가 쭉 진행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미 작년도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코론 첨단 소재, 그리고 그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효성 TNC, 효성 중공업, 효성 화학, 탄소 섬유에 관련된, 즉 우리나라 수소 및 수소 부품에 관련된, 소재에 관련된 종목군들로서 주목해서 저희가 2021년 상반기에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첫 번째 그룹은 LG그룹, 그리고 종목으로서는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이 30대 그룹 중에서 또 하나 가장 주목해서 볼 게 효성그룹이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작년도 11월에서 크리스마스 사이에 언급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자, 효성그룹이 효성 첨단 소재나 이런 게 이제 뭐 10배씩 올라가고, 효성 TNC도 올라갔어요. 이게 상반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론 그룹은 하반기에 전체적인 흐름이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미 한번 레벨업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렇지만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그 다음 또 준비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루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강의의 대부분, 상당 부분은 이미 8월 29일 날 밤 10시 일요일 야간 수업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언급드린 부분입니다. 미리 강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9월 5일 날 특집 방송이 있었습니다. 한국경제TV와 와우넷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오전 아침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있었죠. 그때 이미 코론 그룹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인프라 투자 법안에 미국에 맞춰서 한국에서 어떤 종목인지.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들을 지난 3개월 사이에 제가 5번에서 10번을 이미 많은 분들한테 강의와 유튜브를 통해서, TV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사전에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트를 통해서는 바로, 그리고 이제 이 주식선생 박한샘이라는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주식선생 박한샘이라고 치시면 거기에 이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 나와요. 매주 일요일날 밤에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을 오늘 상당 부분 강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작년도 11월, 12월 달에도 효성그룹에 대해서 이미 다 다뤘어요. 여름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서부터 매집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연도 코론그룹도 이미 연초 하반 상반기에 이미 다뤘습니다. 계속 다뤘는데, 이제 코론그룹이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 이 부분이 쉽게 끝나느냐? 끝나지 않습니다. 조정 주고 또 가고, 조정 주고 또 가요. 그럼 코론그룹 끝나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 종목군들이 또 형성이 돼요. 이게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 개념을 확실히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식은 하루아침에 어떤 비즈니스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신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안에 기초작업들이 있고, 그것이 가시화가 됐을 때는 상당 부분 이미 일정한 수주라든가 이런 것이 템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바로 이 모빌리티 파트에서부터
8월 말부터 중순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달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패턴이 이번 연도 연말 내년도 초까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코롱 그룹주들의 주가의 움직임들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이 정도의 파괴력이, 그런데 위력이 어느 정도냐, 종목들의 위력이 이 정도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롱 플라스틱이죠. 네, 코롱 플라스틱이 최근에 한 7,000원 전후에서 그리고 오늘 이제 13,000원까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회원분들한테 이 주식을 오늘 3분의 1 정도만 남겨놓고 다 때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 종목도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직 안 올라간 몇몇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효성그룹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효성 TNC나 효성 첨단소재, 뭐 작년도에 하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순간 뭐 풍랑 나올 때 매집 기회를 준 게 아니죠. 무려 3개월 동안 줬어요. 3개월, 4개월 동안 15만원, 13만원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65만원. 효성 TNC도 마찬가지죠. 뭐 순간적으로 코로나 때처럼 팍 찍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질 때, 그렇죠? 계속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저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샀는데 담글 때마다 1, 2%씩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만원 미만에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이제 얼마 전에 90만원, 100만원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1000%씩을 안겨줬죠. 자,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저 맥락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효성그룹주 상반기,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효성그룹주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그 돈들이 코롱그룹주로 움직이는 이유, 그런 타이밍들. 자, 그리고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셔가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시간대에 카카오가 마이너스 9.7%인 13만 9천원, 네이버가 마이너스 7.4%인 40만 1,000원에 폭락하는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여기 지금 보면 3주 전이죠. 4주 전, 한 달 전에 야간 수업 유튜브에서 카카오뱅크 집중 분석해가면서 제가 카카오 손대시면 안 된다, SK텔레콤처럼 앞으로 지주사로서 계속 이 회사에서 돈 빼서 다른 쪽 상장하는 거, 이런 것만 보는 거지, 납폭과대로서 카카오뱅크, 카카오만 있는 거지. 이제 카카오를 건드리시면 안 돼. 공매도 세력들이 우리 때리기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카카오가 오늘 떨어지는 이유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이제 앞으로 공정경제에 대한 방해가 된다면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플랫폼 없이 규제한다, 이런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거는 어차피 해외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독과점 금지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라서 카카오를 그렇게 발언을 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들이 카카오뱅크를 집중 분석을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보시면 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한 달 전 이미 다 언급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준비하시라고 하면서, 자, 오늘은 10대 그룹이 뛰어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주제로 했던 내용들에서 상당 부분, 앞에서 다뤘던 부분, 왜 코롱 그룹인가 하는 부분 하반기에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큰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코롱 플라스틱이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죠. 말씀드렸다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팔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분의 1만 남겨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들락날락 하면서 또 기회가 오거든요. 자, 먼저 왜 코롱 그룹주가 갑자기 움직이느냐, 그 이면에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 때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본인이 청정에너지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에 부활하겠다. 뭐 중국 견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똑같죠. 예, 그리고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라는 부분, 특히 오바마 케어의 부활과 청정에너지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 폐지, 기후협약 탈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시행한 법안이 저거거든요. 오바마 케어 폐지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 탈퇴. 바이든 대통령은 그거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잘 이미 다 강의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신 부분들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자, 9월 5일날 한국경제TV와 그리고 와우넷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영된 부분들에도 언급했던 내용이죠.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4조 5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5천조 원짜리인데 이게 결의안이 일단 통과가 됐다. 원래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불투명했는데 1차 1조 달러, 2차 3조 5천억 달러 이렇게 해서 하원에서 통과되고 나서 상원 통과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상원에서 이거까지도 한 달 있다 바로 됨으로써 결의안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이거대로 처리안을 통과시킵니다. 자, 처리안은 이미 결의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국회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결의안, 즉 여당 야당이 서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뭐를? 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예산안?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전기 자동차 얼마 할 거냐, 차량, 교량, 그 다음에 뭐 매번 수해 피해가 나는데 전기 이런 거 얼마 이번에 인프라 투자에 할 거냐, 뉴딜 정책에 그것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만나서 금액을 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결의안입니다. 처리안은 뭐예요? 그 결의된 걸 갖고 통과시킬 것지 말까지 투표를 한 번 또 더 하는 거예요. 자, 결의안도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되고요. 처리안도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원은 민주당이 220석으로 장악하고 있죠. 상원은 공화당, 민주당 50대 50이에요. 근데 이 결의안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됐어요. 얼마? 4조 5천억 달러짜리가. 한국 돈으로 5천조 원이 넘는 게.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처리안 앞두고 있는데 명절 전후 9월 15일부터 27일 사이에 처리안이 상정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하원에서는 당연히 통과되죠. 민주당이 220석이니까. 상원은 50대 50인데 민주당에서 좀 반대하는 표가 있습니다. 통과될지 안 될지는 아예 미지수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이제 채권 발행해서 그 돈으로 저걸 하는 거죠.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바로 저 부분이 통과가 됨으로써 결의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처리안은 남겨놓고 있지만 국내에 있는 주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내에 있는 주식 중에서 바로 이런 주식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현대자동차, 모비스, 한원시스템, 제철, 세종공업, BNG스틸, 즉 수소 자동차에 관련된 부품 소재 종목들. 자,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라고 나왔지만 사실 이것도 자동차 부품 소재예요. 두산 퓨어셀, 동진세미캠, 코롱 인더, 상하 프론테크, 미코 시노펙스, S퓨어셀, 코롱 머트리얼. 자, 코롱 머트리얼즈는 어떻게 됐다겠어요? 그렇죠. 코롱 인더하고 합병. 왜? 이 재료가 너무 중요한 재료예요. 전해질 분리막이라는 특허 기술. 오늘 코롱 플라스틱이 최근에 100% 일주일 사이에 100% 올라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전해질 분리막, 코롱 머티리얼즈가 갖고 있던 이걸 가지고 코롱 인더가 멤브레인이라는 전기 자동차로 따지면 분리막 같은 것을 생산하는 원체, 천을 생산해내요. 자,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 섬유를 가지고 바로 이걸 만들어내죠. 수소 자동차 탱크로리.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저점 대비 평균 저가 충분히 매수할가 대비 1000%가 상승한 거고 작년도에 10배. 코롱 티슈즈는 그 원재료. 멤브레인이라든가 그리고 기타 스판텍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수소 원재료, 수소에 포함되는 재료들을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코롱 티슈즈하고 참 효성 TNC하고 효성 첨단 소재거든요. 자,
탄소섬유는 효상첨단소의 탄소섬유이 껍데기를 싸고 있는 카본 피버 컴포짓이라는 일진 머티리얼즈 및 일진 하이솔루스가 지금 생산해내고 있죠. 이 이제 특수 밸브 수소, 요거는 이제 세종공업이 만들고 있고요. 자,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돼가면서 청정에너지주들이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다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코롱은 미리 땡겨서 효성은 땡겨서 움직이겠고요. 코롱은 현대그룹 자동차한테 이미 주문을 받았습니다. 코롱 인더 같은 경우. 그래서 300억을 투자해서 이미 공장을 거기에서 내년도 2023년도네요. 2분기부터 대량 생산을 해서 납품하기로 이미 계약이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원재료를 공급해야 되는 코롱 머티리얼즈하고 코롱 플라스틱 폭등 나오는 거죠. 근데 코롱 머티리얼즈는 거래가 정지됐죠. 왜? 워낙 중요한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고 원 분리막 천을 만드는 생산할 수 있는 회사니까 이게 세계 유일의 특허거든요. 특히 탄화수소계 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탄화수소계라는 습식 분리막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코롱 머티리얼즈가. 그래서 코롱 인더하고 이번에 78% 갖고 있죠. 코롱 인더가 합병했어요. 86,600원씩 주는데 지금 뭐 9만원 넘어갔죠. 코롱 인더가. 그렇기 때문에 코롱 인더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벌써 주식이 수익권 86,600원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교환 비율인데 이미 9만원이 넘어섰으니까 당연히 수익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받기도 전에. 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미리 대기업들이 이미 벌써 주문이 벌써 들어왔고 공장도 안 지었는데 현대자동차로부터.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처럼 그런 1000% 나는 종목이 또 있느냐. 그게 이제 코롱 플라스틱과 왜? 효성과 코롱은 같은 화학회사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이미 9월 6일 날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집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 유튜브 채널 주식선생 박한샘에서 8월 29일 날 10대 그룹이 뛰어든 미래 먹거리라는 주제로 밤 10시에 했어요. 매주 밤 10시에 진행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또 이제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런 종목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잠깐 본다면 수소 전기차가 이렇게 있으면 수소 스택이라는 것이 얘가 1억이면 원가가 스택이라는 것이 5천만 원이다. 수소 탱크로리가 2천만 원이다. 전장장치, 운전장치 1,500, 1,500인데 이건 전기차하고 똑같죠. 수소차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전기차에는 스택이 없고 탱크로리 없는데 원가가 5천만 원, 7천만 원이니까 수소 자동차가 원가가 1억이면 7천만 원이 얼마예요? 70%가 스택과 저장장치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스택을 만드는 기술에서 꼭 필요한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저장장치가 이 효성과 코롱이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분리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코롱 그룹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톱텍, 상하프로테크, 천보 이런 2차 전지를 만들어낼 때 필요한 분리막을 만들 수 있는 그 천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 분리막 비슷하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백금 도포하는 거.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코롱 인더가 만드는 겁니다.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원재료들을 또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 따라서 지금 하반기에 코롱 그룹은 전체적으로 상반기는 웅크려 있었죠. 코롱 TC준과 TC준이 몇 년째 뭐 거래 정지돼 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코롱 그룹이 우측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하반기가 한 2년간 절치부심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미 연초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은 이 저기에 강점이 있는 화학의 강점이 있는 회사들 SK도 어떻습니까? 옛날에 선경이죠. 화학으로부터 출발했죠. 거기서 지금 이제 반도체나 텔레콤이나 SK 이노베이션인데 그러다 보니까 화학의 강점이 있으니까 뭡니까? 바이오를 할 수 있죠. 화학의 강점이 있으니까 또 뭐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분리막.
특히 이 화학의 광점 있는 회사 중에서 세계적인 이런 분리막 천을 만들어낼 수 있다거나 혹은 탄소 섬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는 딱 세 군데밖에 없죠.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효성그룹 하나, 일본의 도레이 케미칼 하나,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렇죠. 듀폰사. 전부 다 뭡니까? 말 그대로 방탄복의 소재라든가 쇠보다 10배 강한 탄소 섬유를 만들 수 있는 회사. 이 탄소 섬유가 있어야 아까 수소 자동차 20%인 그걸 만들 수 있고 탱크로리를 그걸 갖고 일진 머티리얼 제가 압축해서 만드는 거고, 일진 복합 소재 이번에 상장한 일진 하이브 매출액은 1200억인데 시가총액이 3조 원이 넘었죠. 그만큼 지금 고평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뜨겁게 돈들이 움직이는데 이 회사는 듀폰사로부터 원재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코롱은 앞으로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효성한테 받아야 될까요? 아니겠죠? 받을 분들은 도레이라든가 죄송합니다. 네, 일진은 듀폰사가 아니라 도레이한테 받습니다. 일본. 왜? 어차피 전 세계에 세 군데밖에 없어요. 탄소 탱크로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이 껍데기, 이 천을 납품은 방탄복의 소재, 쇠보다 10배. 왜? 쇠덩어리로 만들면 이 탱크로리가 폭발해버립니다. 쇠가 못 견뎌요. 알루미늄이나 쇠로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수소는 압축비율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 압축비율을 못 견디고 얘가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쇠보다 10배나 더 강한 물질로 감싸야 돼. 탱크로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탄소섬유예요. 방탄복의 소재로 주로 쓰이죠. 쇠보다 10배 정도 강합니다. 여러분들 낚싯대 혹은 골프채 이런 거 할 때 카본 소재. 자, 그리고 이제 요트 같은 것도 가끔 쓰죠.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원재료의 20%잖아요. 요 원재료를, 요 카본 소재를, 탄소 섬유를 납품할 수 있는, 만들어내는 회사가 미국의 듀폰사, 일본의 도레이 케미칼, 3분의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자, 그런데 효성은 본인들이 만들으니까 됐죠. 일진은 요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본인들이 이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죠. 누구한테 원재료 받아와요? 그렇죠. 도레이한테 받아와서 본인들이 그냥 칭칭 감는 것 뿐입니다. 다이아몬드 압축 기술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코롱도 이 지금 분리막이라든가 이 카본 소재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받아오겠습니까? 그렇죠. 협력업체인 듀폰사. 듀폰사의 협력업체가 코롱이거든요. 국내 파트너는 또.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코롱 플라스틱, 코롱 인더, 코롱 플라스틱은 이쪽 카본, 듀폰사하고 협력해서, 그리고 코롱 인더는 누구하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멤브레인이라는 이 스택이라는 걸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인 자동차의 스택을 만들 때 가장 핵심 재료인 분리막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이걸 분리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분리판이고 세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쇳덩어리. 이거 이제 그 현대 비엔지스트라고 현대제철, 세종공업이 납품하고 있죠. 현대자동차한테. 여기 이제 분리막인데 얘가 5천만 원이면 자동차 원가에서 요 분리막 한 장이 아니라 이제 여기 140장 정도 들어가는데 요거가 2천만 원입니다. 원가만. 왜 그러느냐? 여기에 얇게 백금 도포를 해요. 전기 작용이 잘 수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 이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저기서 강의를 다 했습니다. 두 번이 뭐예요? 10번 넘겠죠. 최근에 2번. 아까 말씀드렸던 8월 31일 날, 일요일 날 밤 10시에 주식선생 박한쌤에서, 그리고 9월 6일 날, 9월 5일 날, 우리 한국경제TV 특집방송과 유튜브 특집방송이 다 언급됐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수익 실현한 물량들이 있고요. 이제 이것들이 조정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 종목이 또 나올 때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코롱 플라스틱 움직였지만 조정받고 또 움직이겠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대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은 현대 비엔지 스틸 지금 눌림목이에요.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현대제철,
그리고 세종공업도 올라갔다 지금 직고점 돌파하려고 머문하고 있는 거, 요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안 나와 있지만 분리막으로 전환될 가능성 있는 회사가 국내에 몇 개 있습니다. 그 SK 아이테크놀로지 분리막 만드는 회사하고 협력해서 지금 국내에 작업하고 있는 헝가리 쪽하고 미국 쪽에서 코스닥에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아실 만한 분들은 그런 종목들을 저는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한 큰 흐름을 여기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롱그룹은 오늘 올라왔다가 팔아먹는 거지만, 팔아먹었지만 이미 오늘 어제 오늘 내일 부분적으로 털어내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이 다시 조정받을 때 저희도 다시 들어갑니다. 계속 붙잡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줬다 놨다 하는 게임이야. 하반기에 이 수소 비즈니스,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법안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같이 세팅돼서 움직이는 건데, 대한민국은 가장 강점 있는 게 바로 이 수소입니다. 넥소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금 생산됐고 팔렸잖아요. 수소차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이쪽 1위예요. 일진 하이솔루스가 그렇게 급등 나오는 거 배경에서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공모가는 34,000원인가 하지만 가격이 그렇게 급등한 이유. 그런 데서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됐어요. 한국은 수소 비즈니스가. 그 개념을 방금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왜 이런 코롱그룹이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하반기 내내 치고받고 매매를 해야 될지, 추격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눌림목 줬을 때 또 들어가고 올라오면 놔줬다가, 요런 한번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효성그룹에서 코롱그룹으로, 그리고 코롱그룹에서 이제 자동차 쪽 세종공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라든가, 그리고 이미 한번 급등 나왔다가 지금 급락 나오고 있는 평화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떨어질 때, 지금이 아니라 눌림목이 이제 완성해야 되겠죠. 세종공업 같은 경우 이제부터 지금 레이싱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직고점 계속 갔다 말았다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땅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톱텍 같은 종목들, 이게 이제 나노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이제 세계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아까 그 분리막 천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 원 재료를 가공해서 할 수 있는 회사가 국내에 지금 4개가 있습니다. 2차전지 말고 수소 쪽으로. 가장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반기에 왜 코롱그룹이 지금 9월에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 한번 팔았다가 다시 또 기회가 오면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발동이 효성이 상반기 하반기 코롱,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자동차 부품 소재 세종이라든가 톱텍이라든가 첨부라든가 이런 어떤 몇몇 멤브레인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밸브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 뉴딜 정책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통과 가능성, 거기서 나오는 돈들의 ETF의 형성, 국내에서는 2차전지 다음으로 지금 이쪽으로 돈이 건너가고 있는 거, 이런 흐름을 초기 국면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효성은 이미 이제 갔고요. 코롱 초기가 오고 있고 이제 첫발 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종목들은 이제 들썩들썩 거리는 거잖아요. 아직도 종목이 남아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방금 제가 했던 종목들 잘 보셔가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4번째 이슈 인사이트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